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보며 말을 건네는 여자. 是不是啊，秦霜？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봉산된 이 산. 그것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여자 염리. 그녀는 태호의 조령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산합니다. 경성에 도착한 그녀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집이 아닌 몰락한 정왕부였습니다. 옆가로 돌아와 잠시 머물던 그녀는 다시 한번 가마도 없이 제발로 걸어 정왕부를 향합니다. 인생을 건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죠. 그렇게 시작된 정왕부의 삶. 다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남편 묵수여와 겉으로는 한없이 해먹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염리. 두 사람의 기묘한 부부 생활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염리가 감추고 있는 과거는 무엇이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또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밤을 지새우게 할 드라마는 왕리입니다. 염리가 정왕부에 도착했을 때 남편 묵수요는 혼례식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不知殿下现在何处？应该在书斋。那我便亲自去请夫君好了。 그를 찾아 서재로 향하던 길, 염리는 정왕부 전체를 자기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 아나무인한 태사 여진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염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곧장 서재 문을 열어서 치자 혼례복 차림으로 경전을 베껴 쓰고 있던 묵수여가 흩날리는 종이 사이로 고개를 듭니다. 염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휠체어를 끌고 식장으로 향합니다. 앞길을 막아선 여진에게도 태호께 직접 보고하시라며 단 한마디로 길을 내게 만들죠. 看来今日这婚事是办不成了，只是吕太史要辛苦些，还需去安庆宫请示一番。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혼례. 하지만 첫날 밤 묵수여가 던진 말은 잔인했습니다. 我对这桩婚事也没兴趣。 이 혼사에 흥미가 없다며 화리서를 써줄 테니 언젠가는 끝내자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 묵수요는 며칠째 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염리. 그런 염리를 찾아온 시녀 청상. 帝王府又这么大，我谁也不认识，我就有点害怕。 낯선 왕부가 무섭다는 청상을 큰 언니 마냥 위로해주는 염리. 그렇게 염리는 자기의 침대 한 편을 청상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염리와 청상이 함께 누운 침대 밑 신발은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염리. 그저 세력 암투만 있는 줄 알았던 정왕부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경문만 베끼는 줄 알았던 묵수여의 숨겨진 지옥을 염리가 발견해버립니다. 선벌을 씻어낸다는 명목으로 여신이 강요하는 치욕적인 의식. 두 다리를 잃은 채 말도 안 되는 참여를 요구받으면서도 묵수여는 비명 한 번 내뱉지 않고 그 고통을 오롯이 버텨냅니다. 의식이 끝난 뒤 호련히 찾아온 염리에게 묵수여는 다시 한번 날을 세워 밀어냅니다. 就这么喜欢当贤妻？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서던 염리가 끝내 고개를 돌려 묻습니다. 你真的不记得我了吗？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8년 전 경화 13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적의 습격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던 어린 염리를 구한 소년. 그가 바로 묵수여였습니다. 하지만 영웅이었던 소년의 세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형 묵수무는 모반죄로 참수당했고 묵수여 자신은 전장에서 두 다리 빠져 잃은 채 죄인의 신분으로 경성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무양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창부는 감옥에 있는 묵수여의 밥까지 끊어버립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던 그를 살린 건 호송길에 마주친 어린 염리가 건넨 과자 한 봉지였습니다. 묵수여는 그 작은 과자의 의지에 차디찬 감옥에서 버텨냈습니다. 훗날 무양호를 제거하려는 어린 황제의 칼이 되어 감옥에서 풀려난 묵수여. 8년의 세월을 돌아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 재회했지만 황제는 잔인하게도 그를 믿지 않고 가장 아픈 상처를 끊임없이 들쑤셨습니다. 都是莫修瑶你没错吗？你若没错，碎血关怎么破了呢？修文堂兄怎么死了呢？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이 만든 감옥인 서재로 돌아가 쓰러진 묵수여. 그 앞에 염리가 섰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에 불을 지릅니다. 형의 참수 기록, 자신을 비웃던 모멸의 편지들, 지난 8년간 이 남자의 영혼을 갈아먹던 모든 지옥 같은 기록들이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염리의 무모한 행동에 화가 난 묵수여. 그러나 그런 묵수여를 보며 염리는 말해줍니다. 莫修瑶，别让你的人生变成他们眼中的一出戏。 그렇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비로소 묵수여를 가두고 있던 단단한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불길이 치솟기 전 염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적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표적은 혼례식 날 앞길을 막아서던 태사 여징이었습니다. 여징의 위화감에서 과거 여배경이라는 본명을 캐낸 염리. 吕伯英官人，您不认得我了？ 이 정보를 태호의 귀에 흘려 그를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묵수여의 형인 묵수문을 직접 처형하고 감옥에 있던 묵수여의 밥까지 끊었던 노창부였습니다.
염리는 화잠서로 지은 관복을 선물해 백관이 보는 앞에서 노창부를 화형에 처합니다. 사실 이들은 묵수여가 무양호의 세력을 깎기 위해 직접 처단하려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수여가 손을 쓰기도 전에 정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묵수여는 그 배후에 아내 염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즉에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묻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염리의 헌신을 그저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염리의 동기는 은혜 갚기보다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보는 8년 전 죽음을 앞둔 묵수문의 마지막 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묵수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약속을 짊어진 채 염리는 스스로 어둠 속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我要死，但你们要救他。 적과 아군이 뒤엉킨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염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적을 베는 것만이 그녀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염리는 칼끝을 거두고 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매봤던 조카 모호에게는 용기를 심어주고 사이비 도사에게 세뇌당했던 온부인을 구원하며 경성의 소식을 물어다주는 숙부 연문신까지 곁에 둡니다.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정황부가 염리의 손끝으로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황부의 봄이 드는 동안 공박, 조정의 판도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무양호, 어린 황제의 선파전에 이어서 염리의 전 약혼자이자 전동궁의 유일한 혈맥인 이왕 목경리까지 가면을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수와 포섭, 그리고 숨막히는 권력의 암투, 이 소용돌이 속에서 염리와 묵수여는 과연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살벌한 나날들 속에서도 염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염리는 모두가 잠든 정황부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 산에 있던 시절 늘 앞길을 막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다던 허사영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나무를 베던 그 순간 뒤를 밟아온 묵수여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 다음날 한 노인이 정황부를 찾아옵니다. 8년 전 이 산에 오른 뒤 소식이 끊긴 아들에게 편지 한 통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염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对了，师兄还学会了自制糊饼，一个人能吃3张呢。 그제서야 안도한 노인은 붉어진 눈시울로 돌아갑니다. 방으로 돌아간 염리가 낡은 상자 하나를 엽니다. 그 안에는 붙일 곳 없는 편지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깨진 건 어느 하루였습니다. 산속에 벽화를 그리러 간 염리를 데리러 나선 묵수여. 두 사람이 정황부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자객들이 들이닥칩니다. 묵수여를 숨기고 홀로 적을 유의하던 염리는 결국 자객의 습격을 받아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해낸 건 다름 아닌 과거 이산 서원에서 함께 자란 전 약혼자 이왕 묵경리였습니다. 염리는 성월 산장에서 깨어나 정황부로 돌아온 뒤 묵수여에게 이 사실을 담담히 알립니다. 이 산의 사제들이 이왕에게 지목당해 죽음을 맞이했던 과거를 털어놓으며 자신과 그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사사로운 정이 없음을 我就是想告诉你，就算他不退婚，我也不会嫁给他的。 그리고 염리는 뱀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면서도 당신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 믿었다면서 묵수의 마음을 흔듭니다. 염리의 눈빛에 담긴 깊은 신뢰와 절박함은 묵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我想帮你治疗腿疾，你能让我试一试吗？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는 여인에 대한 애틋함과 죄책감, 이 복합적인 감정들은 결국 묵수여가 그토록 거부하던 다리 치료를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뼈를 부수고 다시 맞추는 단골 중건의 시술. 염리는 묵수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펴줍니다. 冷了，有一点。要不坐上来？ 어느 차가운 밤, 묵수여는 재채기하는 염리를 보며 날이 춥다며 슬그머니 침상 한쪽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염리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리죠. 묵수여는 그녀의 이런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성급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개를 들고 다시 달려오는 염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 속에서 사랑은 깊어지고 마침내 염리는 묵수여를 다정한 애칭 아요라 부르며 阿瑶，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엽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찰나, 봉지호가 들고 온 불길한 소식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真的是你雇人掳劫了自己？ 염리와 절벽에서 떨어졌던 사건. 그 뒤에는 이복 동생 염영의 살이뿐만 아니라 염리 자신의 치밀한 자작극도 있었습니다. 묵수여의 다리를 치료하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 자객을 고용해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 묵수여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我一个瘸子，一个丢了权势的落魄勋贵，能得到骊山书院后人的青睐，多么的荣幸啊！
타인을 믿고 유조를 넘겼던 묵수여의 형 묵수문. 그 대가가 목숨이었기에 묵수여는 염리의 거짓말에 더 큰 배신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어진 채 다가온 엽가 할머니의 생신연회. 염리는 홀로 엽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못 속에서 떠오른 것은 축하의 꽃이 아닌 8년 전 행방불명된 염리 어머니의 시녀의 백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와 잃어버린 유조를 되찾기 위해 꾸민 사건이었지만 염리는 이곳에서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8년 전 어머니 서완주가 죽음을 무릅쓰고 확보했던 유조는 옆부 가문의 탐욕에 빼앗겼고 그로 인해 묵수문은 유조 없이 경성에 돌아온 죄로 형장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염리의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엽가에서 쫓겨나 이 산으로 돌아가던 중 산 기습조차 밟지 못하고 길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의 원혼으로 꾸몄던 염리, 그리고 서완주에 대한 죄책감으로 겁에 질린 아버지. 염리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 그토록 찾던 유조의 행방을 알아냅니다. 怎么样？问出诏书的下落了？说吧，在谁那儿？当朝太妃秦征。 유조는 지금 진태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엽가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所以是你杀了他。 是我又怎样？ 어머니 서완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치매인 줄 알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이산서원 원장의 유일한 딸이었던 염리의 어머니 서완주. 서완주 덕분에 엽가의 자식들이 관직을 얻고 재산을 불렸던 과거는 잊은 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직접 목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업보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염리를 위해 어머니 서완주가 직접 심었던 그 나무가 거센 바람에 쓰러져 할머니를 덮치고 맙니다. 나무에 깔려 쓰러진 할머니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피 맺힌 업보가 끝난 엽가. 염리는 묵수여와 함께 산책을 나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我阿娘下山的时候，也不过19的年纪，刚入京城就遇到了我阿爷。骊山嫁女也是当年京中的一等奇士。 선왕이 편액을 하사할 만큼 경사스러웠던 그 혼인이 결국 문 밖으로 쫓겨나 길 위에서 고독하게 죽어간 비극으로 끝났다는 담담한 고백. 묵수여는 염리의 메마른 목소리 뒤에 숨겨진 8년의 한을 비로소 마주하며 염리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드라마 막리가 단순한 로맨스 고장극이 아닌 이유는 이 따뜻한 순간들 사이에 가장 서늘한 장면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묵수여는 문득 이상함을 느낍니다. 염리의 곁을 항상 지키던 시녀 청상의 존재를 확인하던 묵수여. 묵수여는 정왕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청상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의구심을 품은 그가 염리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 순간 잔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태후의 조령은 오직 염리 단 한 명만의 하산을 허락했고 수산위사들은 기록대로 그녀가 혼자 경성에 도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염리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고 수산위사들이 모아준 은전 몇 잎으로 소달구지를 타고 며칠을 달려왔습니다. 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경성에 발을 들였던 것입니다. 묵수여는 뒤늦게야 염리의 일상을 되짚어봅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这味道你不喜欢，那我吃。 식탁 위 빈자리에 정성껏 젓가락을 놓으며 항상 어딘가를 보면서 웃던 그 여자. 염리의 눈에는 8년간의 고립을 버티게 해준 누군가가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청상은 염리가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투영. 이 산에서 하산한 염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내면의 어린아이는 청상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염리를 구해줬다는 주 스승 역시 절망적인 생사의 기로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창조해낸 또 다른 방어 기제였습니다. 那日我从悬崖跌落，命悬一线，还以为定要摔得粉身碎骨。 幸好朱夫子及时出现。 보낼 것 없는 편지를 쌓아두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스승님을 기다리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과 함께 버텨낸 염리. 8년 전 이 산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염리의 이상함을 감지한 묵수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염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阿里，你失了母亲，我也失了夫君。往后，我们就是彼此的家人。以后你再也不会是一个人了。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맹세가 채 식기도 전
세상은 그들을 향해 더욱 잔혹한 칼날을 휘두릅니다. 경성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이왕부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곳곳에서 동시에 점화된 치밀한 방화. 그 잿더미 속에서 이왕 목경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태후는 핏빛 명령을 내립니다. 牧羊侯，即刻命大理寺分控京城诸门坊间要道，若有异动，立斩不赦。 명분과 권력을 쥔 무양우는 대리사를 접수하고 경성 전체를 샅샅이 뒤집기 시작합니다. 진태비는 태후의 곁에서 덩궁의 뿌리를 남기면 화근이 된다고 차가운 미러를 속삭입니다. 염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이복동생 염영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一个人的喜欢就不是喜欢了吗？得不到回应的感情就应该廉价吗？ 묵경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염영, 무너진 동궁,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정왕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염영이 절규할 때 염리는 직감합니다. 묵경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염리의 노력으로 다시 제 발로 설 수 있게 된 묵수요.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을 치유해준 이 여자의 아픈 마음까지 보듬고 싶어 합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며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양우의 서늘한 칼날이 정왕부를 겨누고 있고 잿더미 속에서 사라진 묵경리의 생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더구나 묵수요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가 얽혀있다는 잔혹한 사실을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왕리는 단순히 어둡기만 한 권모술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我对自己说，我数了多少颗星星，就能与殿下在一起多少年。 100개의 별을 세며 100년 해로를 꿈꿨던 염영의 눈물, 행사조차 알 수 없는 이왕 목경리의 행방, 그리고 삼랑도 하나로 세상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 린청랑과 그녀의 손수건을 받은 진창까지, 여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던 무양우의 자식을 향한 남모를 자상함, 사막에서 시작된 봉지호와 운영의 기묘한 인연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8년간 봉산된 이 산이 감추고 있는 그 깊고 어두운 비밀.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서사와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스함까지. 총 40화. 앞으로 더 휘몰아칠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미티비에서 막리를 확인하세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여러분의 밤을 지새우게 할 최고의 고장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최고로 건강하세요. 빠이빠이.